네, 앞서 보신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금까지는 이 재건축 사업의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뭐 원인이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게 보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그 이제 이미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 그런 형태의 개발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네. 대신에 이제 그런 곳에서는 그런 많은 보상이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 재개발은 이제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공익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익 사업의 어떤 그 제도에 따라서 그 상가에 대한 보상, 영업 보상 같은 것들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이 제도를 좀 다르게 운영하는 네네. 그런 그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가 세입자, 그다음에 주거 세입자들한테 아무런 보상이 없이 재건축이 어느 일정 단계에 이르르면 나가야 되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은 서울시가 네.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상가는 이제 빠져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현재는 네네. 오늘 발표된 거는 단독주택 지역에 상가 세입자와 주거 세입자를 다 같이 네네. 포함하는 그런 그 제도 개선안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네.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이제 단독주택의 세입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게 이제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이 아현 2구역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준경 씨 네네. 사건이었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토론회도 좀 열렸는데 네. 그 당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을 하셨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는지요? 그때 이제 전제된 게 그 박준경 씨 그 사망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의식들이 다 같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세입자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 보니까 재건축 지역에서 특히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신 그 분들이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이주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네네. 근데 보상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주할 곳을 찾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몇 번의 강제 집행 끝에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노숙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의 최후의 자존심마저 그 제도화에서는 지켜주지 못하고 네. 그렇게 허망하게 젊은 목숨이 이렇게 하늘로 가는 이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21세기 한국에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문제의식들이 공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 그리고 토론회가 열린 이후에 오늘 서울시가 드디어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핵심을 좀 보니까 손실 보상 의무화 그리고 임대주택 제공인데 네. 이 대책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우선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에 대해서 이 세입자 보상 방안이 없습니다. 네.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 지금 현재 당장 벌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내놓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안은 지금 현재 행정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네네. 일단은 그 재건축 지역에 있는 조합과 조합원들 그다음에 세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행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지혜로운 방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종합하자면은 나름대로 서울시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네,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좀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이 문제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우선 그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갑자기 그 재건축 조합한테 일정 이후의 단계에서 특히 관리 처분 이후 단계에서 그 상당히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네. 그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단계에 맞게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 정비 계획을 이렇게 일정 부분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 시행 계획과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의 그 변경,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용적률을 이제 좀 올려줘서 그 지금 제도가 무리 없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일정 사업 단계 이전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이런 그 지역들 또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그런 곳들은 그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 네. 이런 부분 같이 부과를 해서 이제 세입자 대책들이 같이 시행되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좀 인센티브를 보시는 줘야지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재건축 조합한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이 세입자들 원활한 이주 이것들을 이제 도모를 하면서 네. 이 갈등을 좀 더 이렇게 완화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네. 그 금융 비용이 오히려 덜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이제 대책들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평가 그리고 전망을 좀 하신다면요. 네, 지금 금태섭 의원께서 이 보상 방안이 담긴 그런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논의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 법안을 현실적으로 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대안들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주는데 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에만 한정해서 이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에도 상가 세입자 문제는 여전히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지역에도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거주하시는 그런 극빈층 거주자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어루만져주는 그런 제도로 이 재건축 제도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